안녕하세요, 홍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최재천 석좌 교수는 우리 몸의 주인은 찰나의 내가 아니고 무한한 유전자라고 합니다. 지구라는 행성의 생명 역사는 유전자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라고 최 교수는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개체들, 종들이 명멸해 왔는데요. 오직 유전자만이 지금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들은 수많은 개체들을 갈아타고 여기에 왔죠. 이러니 모든 생명체들은 그 유전자의 운반 기계라는 리처드 도킨슨의 말이 타당하기도 합니다. 이기적 유전자. 1971년에 나온 이 책을 읽고 최재천 교수도 생명의 주인이 유전자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우리를 더욱 당혹감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의 주인인 유전자가 selfish,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주인인 유전자가 애초에 이기적이니 이기적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이타적 행위조차도 이기적인 목표를 위한 것이라고 리처드 도킨슨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기승전결, 아니 기승전 이기적이라는 도킨슨의 유전자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죠? 아니 도킨스 씨, 이 무슨 말씀이세요? 생명체에는 이타적인 존재가 얼마나 많은데요. 가시고기의 슬픈 이야기도 모르세요?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일벌들이나 일개미를 보세요. 자기들은 번식도 하지 않으면서 죽어라고 일하고 새끼들을 돌보고 공동체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기적 유전자입니까?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면 그 일벌들과 일개미들을 그냥 일만 하다 죽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진화론의 시조인 다윈도 이 문제로 엄청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다윈은 종의기원 제1판 8장에서 벌이나 개미 등 사회성 곤충의 극단적 이타주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내게는 언뜻 극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난관이며 실제로 내 이론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말이죠. 다윈은 끝내 이 문제에 관해 답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도킨슨은 자신의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렇게 이타적인 행위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 이기적 유전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영국 생물학자의 포괄 적응도 이론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거죠. 벌들과 개미들은 독특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암수 생명체들은 자식에게 자신의 유전자를 50%만 남겨줍니다. 나머지 50%는 배우자의 것이죠. 50%의 유전자만 주고도 그렇게 애틋하게 자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과 개미는 여왕벌과 여왕개미가 낳은 자식들과의 유전자 일치도가 75%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건 책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아무튼 자식을 직접 낳을 때보다 유전자 일치도가 높으니 그 새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야 유전자들이 후대로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이기적인 행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떤 다른 이타적 행위도 결국 유전자들의 번식과 번영을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것마저도 결국은 유전자의 번식과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오직 푸르른 것은 저 생명의 소나무입니다 라고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말했듯이 도킨슨에게 모든 개체는 운반기계이고 오직 영원한 것은 유전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와서 특별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유전자 정보에 담긴 대로 살아갑니다. 복잡한 사회 구조도 유전자 정보에 담긴 것이고 어마어마한 분업도 모두 유전자 정보에 따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고 수백만 년 전 개미나 지금의 개미나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깊은 산골의 개미나 도시 빌딩 숲속의 개미나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인간은 유전자 정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제 유전자는 인간에 이르러 은막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호모속들에게 고차원의 뇌를 선물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뇌와 같습니다. 10만 년도 지난 옛날 아프리카 초원에 살던 일단의 호모속 뇌에 돌연변이가 발생했습니다. 허구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져지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리는 것만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던 호모속들 중에 오감으로 파악되지 않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능력자가 나타났습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숲속 요정들을 말하는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돌연변이 호모속이 나타난 거죠. 바로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유전자는 바로 여기까지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허구를 창조하고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의 망을 자유자재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타인들과도 이야기가 같으면 협력이 가능한 생명체는 호모사피엔스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생명체들을 압도하게 된 것, 그리고 현생 인류보다 더 강력했던 네안데르탈인과 여타와 호모속 형제들을 절멸시키고 지구 행성의 패자가 된 것, 이것은 바로 이 허구를 상상하고 그의 기초에서 넓게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명쾌하게 설파한 이는 유발 하라리였죠. 그의 비키스토리 사피엔스는 이 명쾌한 이야기의 대서사입니다. 문자는 허구입니다. 돈도 제도도 종교도 사상도 이념도 모두 허구이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허구이기 때문에 유연합니다. 변화가 가능하죠. 구성원들이 동의하면 왕을 끌어내리고 민주공화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개미나 벌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도킨슨이 말한 문화적 유전자 밈입니다. 문화적 유전자를 창조하고 이에 주로 의존하며 인간은 생물학적 유전자의 설계도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인간 문명의 주인은 유전자가 아닙니다. 물론 호모사피엔스는 여전히 생물학적 존재이기에 우리의 거대한 무의식에는 늘 이기적 유전자의 속삭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머지않는 시기, 유전자의 장구한 역사로 보면 찰나도 안 되는 아주 짧은 내일, 인간은 비유기체와 합성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물학적 유전자의 한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고맙습니다. 홍센입니다.